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하락 후에 반등 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대폭락 이후 테슬라의 흐름이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가 올 수밖에 없나라는 주제까지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뭐 우려했던 것만큼은 막 떨어지진 않네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다우가 0.06 오르고 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숫자죠. 뭐 제로에 가깝고요. S&P 0.07. 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지금 제로에 수렴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0.01이니까 말 그대로 오늘은 현재 상황에서는요, 팽팽합니다. 사실 초반에 시작할 때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뭐 LA 폭동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미국 국내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공포감을 줄 만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뭐 이 주식시장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뭐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뚜렷하게 뭐 크게 치솟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또 떨어질 이유가 없죠.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요, 사실 전반적인 주식 시장은 그냥 또 고만고만한 하루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64.4입니다. 살짝 올라왔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일 가격 64.42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47입니다. 10년물 금리는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이거는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쪽이요, 이 몰기지 금리가 그대로 10년물 금리가 연동되는데 안 좋아요. 지금 뭐 이 이자율이 6.8, 뭐 거의 7%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집 거래, 부동산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나의 축이거든요, 미국 경제에.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전에 비하면 너무 지금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행인 것은요, 트럼프도 푸시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이 금리를 이제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재미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달러 트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 달러 스토어라 그러는데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거는 달러 제너럴이라는 이름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달러 트리라고 이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달러 스토어라고 이제 총칭해서 부르거든요. 이게 하나의 체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이건요, 결국은 모든 안에 있는 물건 있죠. 아이템들이 $1에 판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00원.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 단돈 1,000원. 자, 뭐 묻지도 말고 멋지도 말고 아저씨들이 옛날 얘기인가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돈 1,000원에 가져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달러 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달러 샵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요즘은 1달러는 아니에요.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25센트예요. 그러니까 1달러하고 25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25%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이 이제 1달러 25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달러에서 조금 넘은 1달러 25 혹은 1달러 50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건 1달러 25나 1달러 50이나 이 전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건데, 한국에 여러분 한국이 뭐죠? 그 일본에서 넘어왔던 그 우리 다이소라 그러죠. 예. 다이소가 정말 좋잖아요. 물건 질도 좋고 그리고 저렴하고요. 거기도 보통 옛날처럼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물건이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싸고요. 뭐 정말 여기 달러 트리처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저렴한 물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물건들이 1달러나 2달러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가게들은요, 좀 더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그 저소득층하고 서민들이 여기 가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dollar store chains have seen higher income shoppers flock to the store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요, 이 달러 스토어에 higher income shopper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higher income, 그러니까 고소득층도 여기 이 달러트리에 와가지고 물건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higher income, 고소득층들은요, 이 달러트리 같은 데 안 와요. 왜냐면 그들은 소비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데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가격이 있더라도 그런 데서 소비하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싼 게 좋은 거야. 요즘은 저렴한 게 좋은 거야. 가성비를 찾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물가가요,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매달 뭐 3%, 4%, 5%뭐 옛날에 많이 오를 때 6%, 7%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누적되니까요. 굉장한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많이 올라 있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더라도요. 옛날에 한 200달러면 먹는 걸 요즘 한 300달러 이상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40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또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뭐 나가서 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믹 언설턴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소득자들도 자기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겠죠. 그리고 household look to save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일단 절약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들도 look to save. 가능하면 save를 더 하려고 하지, 막 흥청망청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만하게, 막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해고당하는 게요, 되게 일상화돼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 기업들은 사실 이 본인들이 먼저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비용 절감으로 사람을 해고하는 거예요. 몇천 명씩. 그러니까 쉽게 잘라요, 미국은. 그게 되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내가 잘릴지도 모르니까 조심조심스럽게 돈을 이제 쓰고 또 모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도 그냥 달러트리 같은 데 와가지고 쓰죠. 이 고소득층이 온다? 이게 미국 경제 현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도 점점 더 짠물 소비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소득층부터 해서 점점 더 이렇게 쪼여져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이시지만요, 이게 결국은 연준도 이런 걸 다 주시하거든요. 이제는 금리를 조금 내려줘야겠다. 돈이 좀 풀리도록 해야겠다.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미국 경제 상황들이 조금씩 점점 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미국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지금 그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무려 7,000개의 일자리를 정리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프록터 앤 갬블은요, 아래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세제를 파는 회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보편적으로 팔리는데, 자, 이 소위 프록터 앤 갬블에서도 7,000개의 일자리를 해고한다? 이게 결국은 restructuring deci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만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살이 많이 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요, 7,000개의 일자리를 정리하면서 뭔가 이제는 스스로 비용 절감을 해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게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원인은요, 결국은 파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It could be a bit under tariff-related economic headwin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지금 나타날 경제적 충격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세제가요, 중국말 써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관세 30%씩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요,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이게 박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더 두려운 거죠.
만약에 미중 관세가 뭐 여차여차 가지고 또 꼬인다면 지금 3개월 후에는 또다시 뭐 정말 세게 때려 맞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다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3개월 동안 최소한 계속 30%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요, 어찌됐건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 프록터 앤 갬블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제도 그저께도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해고하는 걸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계속 꾸준히 나와요. 많은 기업들이 뭐 CT은행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도 제가 다루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해서 뭐 3,000개씩, 2,000개씩, 근데 그 정도 해고하는데도 뭐 수백 명을 해고하는데도 보면은 이 소위 그 10조씩 혹은 20조씩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굉장한 거거든요. 그 정도 사실 해고해서 10조, 20조씩 세이브가 된다? 연간? 그건 계속 고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다면요,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회전이 여기서 확보가 되잖아요. 돈이 기본적으로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세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미국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기업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견 그룹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해고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벌써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해고했잖아요. 10,000명, 뭐 20,000명씩 해고했거든요. 그때 빅테크들. 근데 지금 이제 중견기업들 벌써 자르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자른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 나쁜 소식이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의 굴욕입니다. 와, 천하의 애플의 지금 이 스테러스를요,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Apple stock was downgraded to hold from buy라고 합니다. 애플은 사실은 이 지배했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이 나스닥 시장을 지배했는데 늘 바이를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고, 지금 사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니뎀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에서 홀드로 바꿔버렸습니다. 일단 홀드에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이렇게 바이에서요, 홀드를 낮추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의미를 막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애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리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3등으로 내려왔어요. 3위로 내려온 적은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애플이 3등으로 내려온 건 아마 정말 2025년도, 20년도 그때 이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식인데 이렇게 내몰린다?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 stock is overvalued, a growing AI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경쟁력이 심해지면서 이 애플 주식이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지적했던 거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오는데 제일 지금 준비가 느린 게 애플이라고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빅7, 매그닛7 있죠. M7 주식들은요, 이 AI에 있어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애플이 제일 느립니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도 미적미적 되는데 중국 관세까지 때려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에게도 공격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 뭐 하냐라는 거죠. 혁신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보다도 먼저 AI를 뚫고 가야 되는데 뭔가 미적미적 너무 빈약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탁이 고평가됐다면서 주가가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그 주가가 그래서 3등으로 내려왔어요. 와, 이거 3등 내려온 건요, 꽤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니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바이에서 이제 홀드라고 하는 거죠.
중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아마 팀 쿡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와, 천하의 애플이 이렇게 3위까지 밀리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니. 지금 기술 발전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어느 기업도 쓰러지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또 등판했습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 때문에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뭐 공포감에 나는 다 팔고 떠난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뭐 파실 분도 빨리 파시고요, 뭐 계속 홀드하실 분 홀드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일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가 얼마나 리서치를 하고 장기 투자에 생각이 있느냐, 제가 오늘 일부 때 그 부분 분명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아담 조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지금 그 전기차 크레딧, 이번에 BBB죠, 그러니까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트럼프발 법안, 이것 때문에 사실 머스크가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 법안에서 EV 텍스 크레딧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빠지고, 그리고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테슬라의 그 이제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들 있죠,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 관련된 걸 살 때에 전부 다 보조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거 다 빼버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뭐예요? 머스크가 폭발한 지점은 이 그 탄소 관련된 거 있죠. 뭐 기름 회사, 오일 회사, 정유 회사,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소위 말 거기도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며칠 전에 다 이유를 분석해드렸죠. 왜 머스크가 폭발했는지. 자, 아무튼 BBB에서 굉장히 unfair하게 이 진행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데미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담 조나스는요, 지금 BBB 빅 뷰티풀 빌에서 전기차 크레딧을 제외시키는 거, 이게 뭐 장기적인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재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줄 거다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 관련된 것도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길게 보면요, 그렇게 뭐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면 된다, 뭐 큰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애덤 조나스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emotions are running high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 대치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감정이 격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애덤 조나스는요, 기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정치적 발언을 가능한 빼면서 그걸 비껴나가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다 얘기를 못 하면서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Emotions are running high.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the longer term factors that drive the stock value have changed there.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long term 벡터들을 여기 뭐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AR 리더십 있죠. AR 리더십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게 장기적인 그 테슬라 가치를 끌고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AR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관계가 뭐 안 좋아져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는요, 결국 AI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트럼프는 어차피 기간이 뭐 아무리 길다 3년 반 남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뭐 6개월, 1년은 어차피 레임덕 가는 거고, 잘못하다가 내년에 중간선거 잘못되면요, 어차피 지금 내년 가을 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영향력이 뭐 사실 정치가들은 어차피 대통령은 길어봐야 4년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autonomy robotics manufacturing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하는 거, 이게 뭐 트럼프랑 감정 격화된 거 일시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지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야. 테슬라는 그래도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고, 로봇은 지금 출시되면 모든 곳에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머스크하고 감정 격해져서 이런 비전까지 흐려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supply chain re-architecture입니다. 공급망도 테슬라는 스스로 재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 자, 이게 바로 수직 통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renewable power입니다. 자, 이것도 재생에너지 파워를 갖고 있죠. 이게 에너지 쪽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것도 거침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critical infrastructure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프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뭐 충전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독보적이죠. 뭐 이거는 뭐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가 뭐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소위 머스크가 받고 있는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계약 뭐 혜택들 다 끊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일부는 끊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스페이스X와 관련된 거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건 다 끊었어요. 벌써 없어요. 여러분 테슬라랑 상관이 없다고요. 트럼프가 관계 끊는다라는 거 다른 회사도 스페이스X 이런 거 그건 지금 테슬라랑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테슬라는요, 혜택 받는 게 그냥 EV 크레딧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거 보조금이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다른 그 보조금, 인프라, 이런 거 다 끝났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영향받을 게 없어요. 이미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협박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Tesla still holds so many valuable cars that are largely political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olitical이라고 그러죠. 대체로 정치와 상관이 없는, 정치와 연동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카드를 테슬라는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Tesla still holds so many valuable cars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 조나스가요. 트럼프를 비난하지도 않고 공화당을 비난하지도 않고 테슬라에 지금 여전히 영향 없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트럼프 네가 그럼 어쩌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 조나스는 Tesla still holds so many valuable cars that are largely apolitical이라고 합니다. 정치와 무관하고 정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트럼프 지금 현재 이 정책하고 상관없는 AR 리더십, 로보틱스, 매니팩처링, 서플라이 이 전체가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테슬라는 꾸준히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가치를 그대로 가져갔다가 결국은 꿈꾸던 그런 10백을 할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 오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 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담 조나스의 또 냉철한 분석 굉장히 큰 도움 되죠.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아담 조나스 이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이 테슬라를 분석했던 사람이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테슬라 투자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러면서 나 더 이상 테슬라 투자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자신의 선택인 거죠. 본인의 정치적인 것과 안 맞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선택은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것도 안 보도 자유잖아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봅니까? 여러분, 많은 게 채널이고 그런 건데. 안 봐도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프리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적인 것도 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런 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날. 다 모두가 자유가 있는데. 자, 아무튼, 아담 조나스 정말 좋습니다. 트럼프와 전혀 상관없이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는 여전히 고유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도 테슬라를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소위 머스크 회사에 대해서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테슬라 주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데이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연도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기업의 나이죠.
지금 이들의 그 age of these businesses,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테슬라에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머스크 트럼프가 충돌해서 막 지금 다 끝났니 이러지만요.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 조금만 백업 해가지고 좀 보세요, 여러분. 자, 테슬라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입니다. 자, 22년 됐어요. 2003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X가 23년 됐어요. 여러분, 스페이스X가 더 오래됐어요. 1년 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 머스크가 가장 지금 자랑하는 이 두 개의 회사가 22년, 23년 됐어요. 자, 엄청나죠? 자, 그 다음 구글 보세요. 구글이 27년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이 27년 됐으니까 구글마저도 사실 테슬라보다 4년이나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지금 4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글하고 지금 테슬라하고 뭐 1 트릴리언 정도 차이 나잖아요. 4년이면 여러분 1 트릴리언 테슬라는 자율주행만 가지고 2 트릴리언 이상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구글의 시가총액 따라잡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넷플릭스 보세요. 28년입니다. 넷플릭스는 못 미치잖아요. 28년이 됐다고요. 넷플릭스도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 보세요. 31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존도 완전 옛날에 그 구멍가게 책 팔던 회사에서 진짜 기억나거든요. 옛날 미국에서 저도 처음 유학생활 할 때 그 책 구입할 때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책 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책만 팔았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 가속도가 붙더니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잖아요. 완전 이커머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다 파는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발전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하지만요. 회사들이 발전할 때 나중에 급속도로 커지거든요. 자, 아무튼 아마존도 31년이 됐습니다. 테슬라랑 거의 지금 10년이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지금 테슬라는 갈 길이 멀어요. 충분히 시간도 남아있고요. 10년이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10년이면요. 테슬라가 이제 그때 되면 아마존은 압도하겠죠. 10년 뒤에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 좋잖아요. 제가 늘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 테슬라 넘버 1이라는 게 엔비디아가 32년 됐다고요. 여러분, 엔비디아도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회사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 32년이라고요. 테슬라랑 10년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테슬라의 모습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또 트럼프랑 이렇게 됐는데 막 공포감 가지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트럼프라고 해서,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 그냥 별것 아니면 별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트럼프가 4년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트럼프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끝나고 나면 그냥 자기는 본인 회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회사의 수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회사 대 회사로 놓고 보면요. 100배 차이 난다고, 100배가요. 저 발톱에 떼도 안 되는 게 트럼프 회사라고요. 지금 대통령 됐다고 지금 이런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테슬라 투자하면서요. 머스크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머스크가 대통령 앞에서 좀 말을 거칠게 나간 거는 원래 머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 그냥 누구든 빌 게이츠랑도 맞짱을 뜨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빌 게이츠를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트럼프를 제외하고 머스크를 제외하거든요. 머스크만 유일하게 빌 게이츠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워렌 버핏하고도 맞짱을 뜬다고. 옛날 워렌 버핏은 또 그렇게 했거든요. 저 사람은 돈을 실제로 기업으로 돈 번 적이 없다고. 투자로 내가 돈 벌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머스크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요? 대통령 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임기가 딱 4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과하게 자꾸 트럼프에게 코트를 건드렸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너무 과하게 언론들도 끌고 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까? 논리가 없습니까?
옛날에 워렌 버핏도 언어로 싸우기도 하고 뭐 빌 게이츠랑도 싸우고 소위 기라성 같은 이 경제 선배들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한 사람들 그 트럼프 머스크는요 그냥 솔직해요. 뭐 네가 그 부분 네가 틀렸는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게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트럼프라고 뭐 별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자, 어찌됐건 애플 보세요. 49년이 됐습니다. 50년 됐다고요. 테슬라하고 애플이요? 여러분, 지금 벌써 25년이 뭐 절반도 이상 더, 2배 이상 더 차이가 난다고, 나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을 뛰어넘는 거 25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 합쳐도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마소도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 어리니까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테슬라는요. 그냥 장기 투자 가시면 돼요. 앞으로 4, 5년 뒤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세요. 인텔 57년, 소니 79년, HP 80년, 우리나라 삼성 87년 됐어요. 100살이 돼갑니다. 100살.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이요. 이제는 어쩌면 역사의 뒤로 빠져갈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IBM 다 기울잖아요. 닌텐도 136년, 노키아 160년 됐어요. 다 역사의 뒤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에 대해서도 삼성이 혁신하지 않으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인텔 보세요. 지금 이제는 뭐 완전히 뒤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아직도 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길게 보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발전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장을 형성해서 큰 부를 더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여전히 남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